범죄 피해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는 결코 참 지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려는 직전에 검거하는 모습이죠. 범죄를 저지르려 하는 사람을 미리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범죄 이야기를 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입니다. 여러분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말.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지우기 힘든 것, 지워도 안 지워지는 것은 상처입니다. 상처. 그것도 마음의 상처. 그런데 범죄 피해를 당한다면 어떨까요? 그 범죄 피해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는 결코 참 지우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살인범을 잡는다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성폭행을 당한 그 참혹한 심정의 피해자의 상처 씻겨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범죄가 아직 발생하기 전에 그 전에 막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능할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을 미리 알아내서 그 순간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에 검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저 공에 써 있는 이름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수사관에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 하는지 정보가 전달됩니다. 첨단 미래의 과학수사는 저렇게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려는 직전에 검거하는 모습이죠. 어때요? 만약에 이게 가능해진다면 괜찮을까요? 네. 한번 여러분에게 투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범죄를 저지르려 하는 사람을 과학기술로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을 체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 범죄 예방법. 찬성은 초록, 반대는 주황. 하나, 둘, 셋. 네, 아주 골고루 나왔네요. 찬성과 반대.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차이, 균형처럼 쉬운 문제만은 아니에요. 얼핏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니야? 범죄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예, 혹시 잘못된 사람이 실제로는 범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뭔진 잘 모르겠지만 범죄를 저지르려 할 때 나오는 것과 유사한 신호가 나와서 오해하고 그 사람을 처벌한다면, 그리고 그게 만약에 내가 된다면 또는 내 가족이 된다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범죄 피해 때문에 안게 되는 상처만큼이나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 때 받게 되는 상처도 크겠죠.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2013년 미국 뉴멕시코에서는 96명의 중범죄를 저지른 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뇌는 일반인의 뇌와 다르더라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특히 여러분 앞쪽에 보면 범죄자의 뇌에는 좀 차가운 초록이나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일반인의 뇌는 따뜻한 노랗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우리가 판단, 감정을 느끼고 도덕적, 윤리적인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많이 다르죠. 거기에다가 이들이 흥분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려는 공격, 폭력 이런 것들을 하려 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다르더라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앞서 영화에서 본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려 하는 사람을 미리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범죄를 저지를 때 어떤 부위가 갑자기 활성화되고 또는 범죄가 아닌 게임할 때, 그렇죠? 우리 남학생들 막 총 쏘고 이런 게임할 때 막 흥분할 때 캐릭터를 죽이려 하는 것이 실제로 살인하는 것과 과연 뇌의 다른 부위가 활성화되는가 아니면 비슷한 부위가 활성화되는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과학기술의 완전함이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처벌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한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행동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기본적인 법원칙이 있어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법에 미리 이미 정해져 있는 잘못을 실제로 범한 사람만 처벌해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까지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신호등과 달리 무단횡단을 했을 때 그냥 혼만 났는데 오늘부터 새로 법을 만들어서 어제, 그제, 일주일 전에 그런 행동한 사람 다 교도소에 넣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무섭고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한 누구든지 권력자나 법을 만든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미 만들어진 법에 정한 대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런 죄형 법정주의만 자꾸 고집하다가는 저 사람은 분명히 범죄를 저지를 게 뻔한데 위험한데 막 난 죽일 거야 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술 먹고 막 난동 부리고 무기를 들고 있고 그런데 저 사람이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놔둔다면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방형법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생깁니다. 예방형법. 즉 범죄를 처벌하는데 이미 저지른 범죄만이 아니라 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행동들을 처벌하자는 것이에요. 예방적으로.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반사회적 행동 명령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판사가 만약에 저 사람은 친구들과 같이 밤에 막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 그리고 저런 행동을 하다가는 밤에 다른 사람 때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리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그런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자. 이게 반사회적 행동 명령이라는 제도예요. 그러한 제도가 좀 더 확대된다면 앞서 우리가 봤던 영화에서처럼 혹시나 강력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 미리 그들을 처벌하는 법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서 예방형법이 우리 미래에 범죄를 막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행동, 아직 하지 않은 행동을 처벌할 수는 없어라는 죄형 법정주의를 유지하는 우리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기술은 과학기술대로 발전을 합니다. 사람의 뇌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오차 오류 없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 그 직전, 그 신호를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연구할 거예요.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의 윤리가, 법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과학의 오류,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기술의 오류로부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범죄자로 오해받는 사람이 없도록 막으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과학기술, 윤리도덕법 서로 늘 견제하고 경계하고 서로 토의하고 협의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그런 성과들을 만들어내야 우리 미래가 더 밝아지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